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 갑선거구 후보토론회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어제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후보자 상호 간 공약 이행 가능성 여부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날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4호 활용에 대해서는 후보자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를 건설하면 진주권이 1시간권이 돼 놀이수산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관련 국내외 스포츠 대회와 대규모 회의를 유치해서 여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전라선 운행 확대 등 KTX 활성화 대책에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고려지뿐만 아니라 철도 면허 발급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KTX를 증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편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호 날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선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당내 유력 인사의 도움으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나 선거운동 방법도 상호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그런 봉사에서 이제는 큰 봉사로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절대 내가 배지 안 달고 머슴의 상태로서 일할 것입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에서는 공약 이행 가능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수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비초청 후보 연설에 나선 무소속 이광진 후보는 세계박람회 유치 주역으로 여수를 해양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것과 광양만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남 동부 지역 유권자 수는 모두 79만 3,3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시군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여수 갑 지역의 유권자 수는 11만 9,964명, 여수 을은 11만 5,3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순천시 선거구는 22만 611명, 광양 곡성 구례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각각 16만 9,329명과 16만 8,12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거소 투표용지와 투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하고 선거 전 5일 전인 오는 8일부터 9일 양일간 사전투표소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4.13 총선 선거전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초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이 최대 관심지로 부각되고 각 당 지도부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예측 불허의 혼전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여수와 순천을 찾아 직접 경제 콘서트 강연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더 큰 유세단이 목포와 여수의 젊은 표심을 공략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4월 13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십시오. 국민의당도 이에 질세라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하루 간격으로 전남 동부권을 훑으며 공을 들였습니다. 싸움만 하는 1번, 2번보다 문제 해결하는 국민편, 국민의당 기호 3번 찍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정 빠듯한 핵심 지원 세력을 집중 지원하는 두 야당에 대응해서 동부권역에서 벌어지는 야권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민주의 경우 순천 등 일부 지역을, 국민의당은 여수, 을 등 몇 선거구를 우세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지만 양당의 자체 우열 분석을 모두 적용하면 사실상 전남 동부권역 대부분이 경합 지역으로 겹치는 양상입니다. 여수 갑, 광양구례 곡성, 고흥보성 장흥 강진 등에서 정당 선호도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도 향후 판세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전국적 관심의 여세를 몰아 순천에서 경합 열세의 흐름을 반전시키려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 전례 없는 치열한 혼전을 예고하며 이제 선거 전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지역별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과열 혼탁의 조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을 낭만 포장마차가 다음 달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양공원에 밤바다와 어우러진 낭만 포장마차 운영자 모집에 나선 결과 17동 모집에 16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신청자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계절 음식에서 나라별 전통 요리 등 포장마차 음식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운영자를 선정했고 포장마차 형태도 거북선 모양으로 제작했다며 낭만 포차 개장 시기를 빠르면 다음 달 거북선 축제에 맞출 계획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순천 신대지구 공공업무시설 부지가 다음 달 원상 복구됩니다. 광양반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신대지구 사업 시행자인 순천 에코밸리가 경제청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 절차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속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시킨 공공업무시설 부지 18,900여 제곱미터 면적을 다음 달 공공업무시설 부지로 원상 복구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순천 에코밸리가 행정 서류 조작을 통해 9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차익을 얻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흥건설 정원주 대표와 경제청 공무원 등을 사법 처리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광주에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 주말 NC와의 경기 내용만을 보면 올 시즌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대 전적 5승 11패로 절대 약세를 보였던 NC와의 개막전.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홈런 2방을 맞아 4대1로 끌려갔지만 결국 동점을 만들어낸 끝에 5대4로 아깝게 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발 헥터 노에시의 호투에 힘입어 NC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홀쭉해진 나지완이 호수비에 이어 팀의 시즌 첫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달라진 올 한 해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말대로 끈질긴 야구, 재미있는 경기를 펼친 겁니다. 쉽게 지지 않고 또 어떤 게임이든지 팬 여러분들과 어떤 정말 박진감 넘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토요일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5년 만에 돌아온 곽정철이 감격의 세이브를 따냈습니다. 곽정철 1792일 만에 세이브에 성공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LG를 홈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늘 선발은 윤성민이 맡았고 구단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사인회와 그라운드 발레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흥 청태전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차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태전은 이전에는 돈차 등으로 불렸는데 우리나라에 유래된 것은 10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생 녹차 잎을 쪄서 진지갠 뒤 나뭇잎에 꾹꾹 눌러 둥글고 넓적한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덩어리는 그늘에서 말린 뒤 1년 넘는 숙성을 거쳐야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감기나 배앓이에 좋다 해서 민간 상비약으로도 애용됐던 청태전 역사는 뿌리를 쫓아가면 1200년 전 통일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나라에 유학 갔던 선승들이 당시 유행했던 차를 우리나라에 전했고 천년고찰 장흥 보림사의 돈차 또는 전차, 떡차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선승들이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즐겨 마시고 또 뒷산에 야생차를 그렇게 재배해서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청태전은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일반 차와는 달리 한약처럼 달여야 맛과 약성이 깊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끓는 물이 끓고 난 연후에 약 10분 정도 끓여서 달여서 먹으면은 그때 비로소 깊은 맛과 은은한 맛이 제일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맥이 끊긴 청태전이 재현된 것은 10여 년 전. 이제는 국제차 콘테스트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발효차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검은도항로에 대체 투입됐던 조국호가 기관 고장으로 회항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40분 승객 96명을 태우고 여수항을 출발해 검은도로 향하던 조국호가 출항 1시간 40분 만에 손죽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조국호는 고흥 나로도항으로 회항해 수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승객들이 차를 타고 다시 여수로 돌아오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선박 수리가 끝나 오늘부터 다시 정상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체 투입 닷새 만에 회항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신비의 섬 사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부정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한려 크루즈호는 오후 1시 여수 돌산대교 선착장을 출발해 사도에 도착한 뒤 오후 4시 다시 사도를 출발해 돌산대교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항합니다. 멀리 안개가 약간 끼어있긴 하지만 시야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튀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내 화창하겠고 낮 동안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1도, 광주 7.5도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와 광주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효습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 곳곳으로는 안개가 무척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의 가시거리가 200m, 구미도 400m에 불과한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츰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도 내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1도, 대구 9.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전주 20도, 부산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